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학과의 사궁환입니다. 일본어 기초일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こんにちは、工藤恵理子です。今日も一緒に頑張りましょう。 네, 쿠도 선생님께서 오늘도 열심히 해봅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요즘 날씨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야외 활동하기도 굉장히 그 유혹이 많은 그런 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럴 때는 참 공부하기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쿠도 선생님,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そうですね。 놀 때는 즐겁게 노셔야죠. 하지만 언어라는 것은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 쿠도 선생님께서는 원래 굉장히 성실하시고 또 모범적이셔가지고 꾸준히 일본어 공부를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런 계절에 맞는 그 일본 노래, 여러분들의 어떤 취향에 맞는 이 노래를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노래를 좀 들어보면서 일본을 좀 접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쪼록 흥미를 가지고 일본어를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마쇼. どうぞ。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일본어 기초일 8번째 시키노 우타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이 계절 그리고 노래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이게 즐기고 또 좋아하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일본어를 배워볼 텐데요. 먼저 이과에 있어서의 핵심 포인트를 알 수 있는 주요 문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가 준비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3가지가 아니네요.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로를 만드는 3총사 중에 하나인 형용사. 그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형용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가장 기본적인 활용을 연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속조사 까라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조사대를 한번 정리를 해서 그 대의 문법적 기능을 익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이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슬슬 들기 시작하죠. 이제 동사는 조금 뒤에 나옵니다만 문장에 있어서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뒤에 있습니다. 주어가 아니고 뒤에 있는 수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회화문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루を愛する人は心清き人すみれの花のような僕の友達テホさん、何の歌ですか？山田さん、四季の歌です。日本語の歌は難しくないですか？いいえ、四季の歌は歌詞が短いですから。そうですね。それに四季の歌は古いですが、とてもいい歌ですよね。そうだ、山田さん。すみれは韓国語で何ですか？何かな？春の花で紫の小さくてかわいい花です。もしかしてチェビコですか？はい、そうです。 네, 잘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타이틀을 통해서 뭔가 좀 재미있고 부드러운 내용일 거라는 그런 이 감은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구도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
예, 오늘 이 대화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태호 씨가 일본어 노래를 부르고 야마다 씨가 옆에서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1학년인 이태호 씨가 일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시키노타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요. 1학년 치고는 상당히 이 수준이 높다 그럴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새로운 단어부터 차근차근 하게 되시면 그런 단계까지 갈 테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단어 오네가이시마스. 新しい単語です。式、下げちょる、歌、のれ、難しい、おりょった、歌詞、傘、短い、짧다、から、いいにか、それに、けだが、古い、折れてだ、とても、手だに、いい、ちょった、すみれ、ちびっこ、春、ポン、花、子、紫、ポラセ、小さい、ちゃった、かわいい、귀엽다、もしかして、혹시。 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단어 소개해 주셨는데요. 꽃이라든지 무라사키 색깔 뭐 이런 게 나오니까 뭔가 좀 이렇게 신선하고 재밌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센세이, 이 중에서 특히 우리 그 한국인이 발음이나 또는 사용에 주의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어렵다, 難し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難しい 라는 발음이 한국어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무즈카시. 저도 굉장히 무즈카시한데요. 이 즈가 한국어에는 없고 해서 그 무성음인 즈와 함께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가 되니까 자꾸 반복해서 훈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쌤, 한 번 더 발음 오네가이시마스. はい。難しい、難しい。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단어 발음에 유의하면서 익혀봤습니다. 자, 이제 이 회화문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한 이 문법상 문양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다양한 예문하고 같이 이 다양한 예문을 곁들여 가지고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문양은 앞서 설명드렸죠. 네, 이 형용사입니다. 조금 얘기를 좀 더 넓혀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학생이다. 그리고 나는 집에 돌아간다. 또 가을은 아름답다. 할 때 뒤에 오는 학생이다 또는 집에 돌아간다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이 다 수어의 성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수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동사와 또 명사와 오늘 배울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형용사도 일본어에는 두 가지 형태로서 구분이 됩니다. 자, 표를 보시면서 좀 더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실 텐데요. 먼저 형용사가 두 종류다라고 했습니다. 형태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이 끝이 이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무즈카시라든지 또 아름답다, 무즈쿠시라든지 해서 이런 것들은 단어 끝이 이로 끝나게 되겠죠. 이런 것은 모아서 이 형용사라고 합니다. 또 나 형용사도 있습니다. 나 형용사는 끝이 일반적으로 학교 문법에서는 맛,
다로 끝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하다 할 때 시스까다라든지 편리하다 할 때 벤리다와 같이 이 어미 이 단어의 끝이 다로 끝나는 나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이 형용사, 나 형용사 제가 간단히 형태적으로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형용사, 나 형용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구도 선생님께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형용사 그리고 나 형용사가 있지요. 형태적으로는 말씀드린 것, 설명을 한 것처럼 이와 또 다로 끝난다라고 했는데요.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はい。이 형용사는 大きい 크다라든지 美味しい 맛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 형용사는 유명하다, 유명하다라든지 綺麗だ, 예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화면 보시면서 이 형용사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단어들이 있으니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모시로이 재밌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가지고 수로 그 문장 끝에 가게 되면은 그 문장의 의미에 맞게끔 다양하게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 그걸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 활용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먼저 좋다라는 뜻이고요. 오모시로이 재미있다, 우즈쿠시 아름답다, 타노시 타노시 즐겁다 즐겁다, 카나시 슬프다, 무즈카시 앞서 배웠죠. 발음이 어렵다 할 때 어렵다에 무즈카시, 그리고 후루이 오래되다 낡다라는 뜻, 그리고 쯔요이 강하다, 사람이 착하다 또는 상냥하다라는 뜻의 야사시, 그리고 쓰라이 힘들다 어렵다라는 뜻의 쓰라이, 그리고 아마이 달다라는 뜻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오모시로이 재미있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가지고 실제 이 문장 속에서 그 문맥에 맞게끔 다양하게 형태를 바꿔서 활용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장에서 뒤에 명사를 수식해 준다든지 또 부정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적으로 이 형용사의 문법적으로 이제 약속을 해놓은 것이 어젝티브니까 A-1로 이 형용사를 나타냅니다. 이제 문법적인 설명을 할 때 간단하게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냈는데요. 이 A, 그런 대표적인 오모시로이. 자, 이 오모시로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기본형은 당연히 오모시로이, 그리고 종지형 재밌다로 문장이 끝날 수 있죠. 그럴 때 오모시로이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본형과 종지형은 같습니다. 그리고 연체형은 뒤에 명사가 올 때 그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태를 연체형이라고 하는데 이 연체형도 기본형하고 형태가 같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기본형, 종지형, 연체형은 같은 형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연체형은 뒤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태다. 그리고 부정형, 뭐뭇이 아니다, 뭐뭐 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 부정표현이 되겠죠. 그럴 때에 이 오모시로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라고 하는 이 이를 빼고 꾸를 붙이고 뒤에 그 부정 조동사 나이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오모시로 꾸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형은 마찬가지로 어미는 반드시 활용할 때 떨어지니까 이를 빼고 거기에 과거 조동사 타를 붙인 오모시로 깠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의 과거 완료 또는 이 과거형의 형태는 깠다. 그래서 어간 플러스 깠다, 오모시로 깠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이 실제 상대방이 있는 대화에서는 조금 더 음리다체로 정중하게 바꿔줘야 되죠. 나하고 상대방이 대화를 할 때 서로가 존중해주는 좀 정중한 표현들이 오고 가게 될 때에는 우리말에서는 읍니다, 씁니다를 씁니다만
일본어에서는 여기서 데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정중체 데스를 붙여서 오모시로이 데스 하면은 재미있습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재미없습니다. 네, 그 정중체로 하지 않고 기본적인 형태를 취할 때는 오모시로쿠 나이가 되겠습니다만, 재미없습니다 하려면은 오모시로쿠 아리마생. 오모시로이의 이를 꾸로 바꿔주고 아리마생 또는 나이데스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형은 기본적인 형태가 오모시로 같다죠. 여기에 다시 데스를 붙여줘서 오모시로 같다 데스. 오모시로 같다 데스 하면 재미있었습니다. 오모시로 같다 하면 재미있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서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고, 여기에 정중체의 표현으로 바꾸려면은 데스의 형태를 갖다 붙여주는 형태가 되겠다. 단 부정형에 있어서는 꾸 아리마생 그런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쓰기 싫으면 꾸 나이에다가 데스를 그냥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형용사의 형태 그리고 활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 속에서 실제로 이런 이 공식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는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형용사의 정중형 한번 다른 거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형과 정중형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面白い面白いです難しい難しいです古い古いです 포인트는 뭐냐 하면 뭐뭐 하다라고 하는 표현에 이 형용사를 뭐뭐 합니다라고 하는 정중체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기본형에 데스를 붙여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私の兄は背が高い小さい島に住んでいます街の風景が美しいですこの小説は本当に悲しかったです 네, 여기서 기본형으로 끝나면 어렵지 않은데요. 두 번째 문장처럼 작은 섬 할 때 지사이시마. 네, 이때 명사를 수식해주는 앞에 오는 형용사의 형태를 연체형이라고 했죠. 연체형은 기본형하고 같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다라고 하는 뜻의 지사이 그리고 뒤에 시마. 그리고 마지막 고노 쇼세츠와 혼돈이 카나시까타 데스. 자, 카나시가 과거형이 되면 카나시까타가 된다. 그리고 뭐뭐 아습니다와 같이 정중체로 바꿔주려면 여기 다시 데스를 붙여줘서 카나시가 카나시까타가 다시 카나시까타 데스. 최종적으로는 카나시까타 데스로 과거 정중체 형태가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정 표현입니다. 뭐뭐 하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 살펴볼 텐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A-E 이렇게 구분한 것은 뭐냐면 어간 그리고 어미 이로 구분을 한 겁니다. 부정 표현에서도 이가 탈락이 되고 꾸를 붙이고 부정조동사 나이를 붙여서 꾸 나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面白い面白くない難しい難しくない古い古くない 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이 산수에 뭐 더하기처럼 이렇게 좀 나눠서 이가 빠지고 꾸를 붙이고 다시 여기에 나이를 붙인다라는 형태로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냥 오모시로이 재미있다, 재미없다는 오모시로꾸나이 해서 이 빼고 꾸나이를 붙인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정 표현, 이 형용사의 부정 표현 익혀봤고요. 다음은 이 형용사의 연결형입니다. 연결형은 뭐냐 하면은 뭐뭐 하다로 문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뭐 하고 뭐뭐 하다라고 해서 뒤에 다른 수로를 갖고 올 때, 뒤에 다른 형용사를 갖고 올 때,
앞에 형용사가 기본형이 아니고 형태를 바꿉니다. 그 바뀌는 형태를 연결형이라고 합니다. 이 형용사의 의미가 이였죠. 그래서 이 이는 또 잘 바뀐다고 탈락이 되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가 꾸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때를 붙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를 빼고 꾸때를 붙이면 뭐뭐 하고 또는 뭐뭐 해서입니다. 자, 찌사이 작다 그리고 카와이 귀엽다를 붙여서 작고 귀엽다라고 하는 문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작다가 작고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은 찌사이가 어떻게 되냐면 찌사이에 이를 빼고 꾸때를 붙이면 작고가 됩니다. 찌사꾸때 작고 카와이 귀엽다. 찌사꾸때 카와이 작고 귀엽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문장을 뒤에 오는 또 다른 그 이형용사를 수식해주는 형태가 되는데요. 자, 그럼 다른 예문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私の兄は背が高い、面白い。背が高くて面白い。美しい、悲しい。美しくて悲しい。 네, 지금까지 이 형용사의 활용 이제 간단하게 몇 개만 봐왔는데요. 이게 형태가 바뀌니까 이가 빠지고 이 형용사는 활용을 하면은 이가 빠지고 꾸가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이제 뭐 부정표현 같으면 나이를 붙이고 또 그 연결형으로 뒤에 다른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 경우는 때를 붙이고 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중요한 또 접속조사 표현이죠. 까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까라는 뭐뭐 하니까 이니까라고 해서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까라는 이러한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 말고도 뭐뭐에서부터 뭐뭐까지라고 할 때 출발점, 스타트 지점을 나타내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포함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 까라 출발점을 나타내는 기능 하나 있고 종주형에 붙어서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출발점을 나타내는 까라부터 예문 속에서 문장 속에서 어떤 기능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문을 잘 들어보세요. ジョージはアメリカから来ました。それは最初から分かっていました。 네, 출발점을 나타낼 때는 까라가 뭐뭐에서부터 또는 처음부터처럼 뭐뭐부터라고 하는 의미로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어떤 행위나 또는 어떤 그 움직임의 시작점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 예문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ページから18ページまで読んでください。東京から大阪まで何時間かかりますか? 네, 까라, 출발점을 나타내는 까라를 지금 익혀봤고요. 이번에는 교과서에 나온 이유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예문 살펴보시겠습니다. 昨日は遅く寝たから疲れています。牛乳を飲んだからコーヒーは飲みません。 네, 이유를 나타내는 까라는 뭐뭐 하니까 뭐뭐이니까로 해석이 되지요. 자, 뭐뭐 하니까 뭐뭐 한다 해서 뒤에 오는 주절의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이어서 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조사입니다. 이 대에 대해서 이렇게 볼 텐데요. 선생님, 이 그 조사대도 굉장히 많이 잘 쓰이는 그런 조사죠. はい、そうですね。일본어 조사대는 찬소나 위치 그리고 수단,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네, 그럼 이 대도 1학년 수준이니까 너무 넓게는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필수적으로 꼭 1학년 때 익혀야 될 기능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 찬소, 위치. 日本で、地下鉄駅で、船の中で、
道具、手段、番簿。日本語で、地下鉄で、船で。 네, 이 대가 크게 1학년에서는 이제 장소 위치, 우리말로는 뭐뭐에서라고 한 그 조사 있죠. 예,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구, 수단, 방법. 네, 니혼고 대 난 데스까? 일본어로 뭡니까? 네, 일본어라고 하는 매개, 수단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한 뜻이니까 이때는 이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도구, 매개, 수단, 방법. 뭐 비슷한 말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수단의 대다 또는 방법의 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의 기능, 1학년 때는 요 대의 두 기능을 좀 잘 익혀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단어 또 정말 중요한 그 문형, 문법상을 익혀봤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회화문에 들어가서 또 이 표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テホさん、何の歌ですか？あ、山田さん、四季の歌です。 네, 태호 씨 무슨 노래입니까? 난노 웃다 데스까? 난노 웃다 데스까? 자, 난노 무슨 뒤에 노가 붙었으니까 뒤에 반드시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난노 플러스 웃다 해서 난노 웃다. 난노 웃다 데스까? 무슨 노래입니까? 라고 했고요. 야마다상 시키노 웃다 데스. 야마다 씨 사계절의 사계 노래입니다. 사계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계, 시키 발음에 일단 여러분들이 딱 주의를 하시고요. 시키, 사계 요 외워두시고 그리고 이 사계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네, 이 사계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우리 예수 교수님의 코너인 구라시도 코토바로 넘어가서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예숙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의 표현, 하지만 크기에 바로 나타나 있는 언어 문화를 살펴보는 크라시토 코토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에게 1년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단위로 구획 짓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키세츠, 계절이라는 단위인데요. 이 계절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어 표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언어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크라시토 코토바 시간에서는 항상 사소한 아주 중요한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런 차이와 더불어서 한일 간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는 중요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세츠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계절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도 이 계절이라는 것이 사계가 뚜렷한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일본은 사실은 섬나라의 기후라고는 하지만 사계가 우리나라처럼 아주 뚜렷한 그런 풍토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한일 간의 문화 차이가 오히려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공통점 먼저 확인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계절을 말할 때 우리는 4가지의 계절이 있죠.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번 살펴볼까요? 봄입니다. 하루. 그렇죠. 하루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름은요? 어떻게 될까요? 나츠라고 하겠죠. 그리고 가을이라는 것은 악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겨울은요, 후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루, 나츠, 아키, 후유. 여러분 액센트 잘 감지하셨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도 한자 표현으로 추나추동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나
엑스트라로 가르쳐 드립니다. 슌가슈도, 슌가슈도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추나추동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꼭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봄부터 겨울까지 공부해 봤는데요. 이러한 계절을 4가지 계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4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4계를 일본에서는 식기, 식기, 식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계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일 간의 그런 기후의 공통점을 배경으로 한 언어 표현의 공통점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크라시토 코토바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계절 이 대화 속에서 잘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회화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日本語の歌は難しくないですか？いいえ、四季の歌は歌詞が短いですから。そうですね。それに四季の歌は古いですが、とてもいい歌ですよね。 네, 니혼노 우타와 무즈카시쿠나이 데스까? 무즈카시쿠나이 데스까?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무즈카시쿠나이 데스. 여기에 의문의 종조사인 의문을 나타내는 까가 붙은 형태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사계절 노래는 가사가 짧아서요 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나타냈죠.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유는 짧아서. 네, 짧아서라고 한 뜻으로 미지카이 데스까라 해서 미지카이 데스에 까라를 붙여서 짧아서요라고 우리말로 이유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카시는 가사란 뜻이죠. 카시, 가사.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도테모 이 우타 데스요네라고 하는 표현에서 여러분들 이 도테모 이 우타 데스까지는 해석이 되는데 요네는 어떤 기능을 가질까? 지금은 그거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요네 말하는 사람의 어떤 감정, 또 기분을 여기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센세. 여기서 나오는 도테모 이 우타 데스 요네라고 할 때 이 요네는 야마다 씨의 어떤 그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연애라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도의를 구하거나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네, 소데스요네, 소데스요네. 제가 지금 이렇게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할 때 상대방에게 이렇게 그 문장 끝에 요네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들어가실까요? そうだ、山田さん。すみれは韓国語で何ですか？何かな？春の花で紫の小さくてかわいい花です。ああ、もしかしてちびっこですか？ああ、はい、そうです。 네, 스미레와 한국어대 난데스까? 스미레라고 하는 것은 제비꽃을 말하는데요. 한국어로 뭐라 그럽니까? 한국어 여기 대가 붙어서 한국말로라고 해서 수단 또는 매개를 나타냈죠. 그리고 난데스까? 뭡니까? 하루노 하나데 무라사키노 찌사쿠테 카와이 하나데스. 네, 무라사키는 보라색의 작고 귀여운 꽃입니다. 찌사쿠테 작고 귀여운 카와이 하나데스 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다시 모시카시대 제비꽃 모시카시대 혹시 란 뜻입니다. 만약에 혹시란 뜻으로 모시카시대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모시카시대 제비꽃 데스까? 혹시 제비꽃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이 모시카시대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모시카시대. 자, 모시카시대 일본인 데스까? 하면은 혹시 일본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자, 이렇게 추측으로 뭘 말할 때 문장 앞에 쓰는 모시카시대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하루노 하나데 봄꽃으로라고 해서 이때 이 대는
나열을 뭐뭐이고라고 하는 의미의 나열을 나타냈다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장에서 중요한 표현 문법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회화문을 문법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또 앞선 배운 새로운 단어를 생각을 해내면서 문맥을 또 파악을 해보니까 뭐 굉장히 좀 어렵지는 않고 쉽죠. 자, 그럼 한 번 더 이 회화문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春を愛する人は心清き人すみれの花のような僕の友達。テホさん、何の歌ですか？あ、山田さん、四季の歌です。日本語の歌は難しくないですか？いいえ、四季の歌は歌詞が短いですから。そうですね。それに四季の歌は古いですが、とてもいい歌ですよね。そうだ、山田さん。すみれは韓国語で何ですか？何かな？春の花で紫の小さくてかわいい花です。ああ、もしかしてチェビコですか？ああ、はい、そうです。 네,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쭉 이제 배우고 나서 한 번 더 회화문으로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뭔가 내가 아는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뭔가 좀 뿌듯하다는 느낌이 좀 들 텐데요. 이렇게 학습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또 바로 또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 이 외국어 공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흥미를 갖고 일본어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배웠던 이 중요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완전히 바꾸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니혼고대 하나서가 되겠죠. 자, 먼저 제가 쿠도생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니혼고대 하나서 센세이 오네가이시마스. はい。先生、日本語は難しくないですか？はい。日本語は難しくないです。日本語は難しくありません。 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難しくないです. 難しくありません. 네.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볼 차례입니다. 준비하시죠. 잘 듣고 일본어로 대답을 하십시오. 日本語の勉強は面白いですか？ 네, 여러분 잘 따라 하셨습니까? 자, 오모시로이 데스까? 하이, 오모시로이 데스 라고 대답을 하셨을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표현들을 익혀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써먹어야지 그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연습의 기회를 만들어서 가급적 소리 내서 오늘 배운 표현들을 말을 하고 또 누가 있다고 질문도 하고 해서 실제 활용이 되도록 소리 내어서 연습하는 시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이경수 교수님의 니혼노 아레코레, 네, 이 일본 생활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니혼노 아레코레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에스카레타시키노 학교,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내부 진학이라고 하는 것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교육지대와 우리 교육지대는 똑같죠. 6년, 3년, 3년, 4년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 방식이 똑같은데요. 일본은 사립,
유치원이나 사립초등학교를 들어가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쭉 갈 수 있는 그러한 에스컬레이터 식기의 그러한 그 입학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립 명문 학교들인데요. 이 학교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와세다 대학이라든가 게이오 대학이라든가 메이지 대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리츠메이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칸사이 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들은 쭉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대학은요, 그 부모님의 재력이라든가 경제력, 그다음에 학력을 다 보고 어린애까지의 애가 능력이 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경쟁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 입학만 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갈 수 있는 이 일본의 교육 방식은 우리한테는 잘 어울리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그래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일본에서는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요, 꼭 여러분들 함께 해보시고 싶은데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이제 그 한마디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에스컬레이터 시키 학교니入学 できればいいですね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번 가고 싶어하는 에스컬레이터 학교에 입학 가능하면 참 좋겠네요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상 사요나라.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굉장히 또 중요한 표현, 그래서 부담도 되시지만 굉장히 흥미롭게 강의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제 조금만 더 하시다 보면은 흥미가 있고 또 보람도 느끼실 테니까 힘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도 우리 쿠도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지를 하나 준비해 오셨습니다. 센세이 오네가시마스. はい。 오늘은 형용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온 단어를 사용하고 문장을 만드시고 소리 내시고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죠. 이렇게 그 문법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거를 익히기 위해서는 단어를 쭉 나열해 놓고 실제로 써보고 뭐 꾸나이 같은 꾸나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활용해보는 반복적인 연습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힘내시고 또 복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다, 아이마쇼. また会いましょう。